출산을 6명 이상 해야 한다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혀의 바늘을 꿰맨다거나 주유를 해도 돈을 받지 않는 나라. 베네수엘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만 볼 수 있는 18가지 금지법과 기이한 사실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독특하고 믿기 힘든 일들로 가득한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8번, 종이 조각 같은 돈. 베네수엘라에 대해 사전 지식 없이 방문하게 된다면 길거리에 무가치한 종이처럼 돈이 널려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깊은 영향을 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 나라의 공식 화폐인 볼리바르의 가치는 극도로 하락했습니다. 연간 수백만 %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볼리바르는 제 기능을 잃었고 일상적인 거래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시민들은 식료품이나 약과 같은 기본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을 자루째 들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고액 지폐들이 전국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거리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돈 자루는 이제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한때 가치 있었던 지폐는 이제 그저 쓸모없는 종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교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단지 가치 없는 경제 재료로 인식합니다. 그로 인해 물자 부족의 심화, 공공 서비스 붕괴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말하자면 만약 베네수엘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차 한 대 분량의 지폐를 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집이 덜 비좁아졌다며 고마워할지도 모릅니다. 1번, 공짜 휘발유. 매달 자동차 연료비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베네수엘라로 이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유할 때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석유 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시민들에게 휘발유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연료 사용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풍부한 석유 매장량 덕분에 정부는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최고조였을 때에는 시민들이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어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이동 및 차량 운행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료 보조금 정책은 여러 문제를 야기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연료 소비는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의 고갈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석유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한 경제 구조는 국제 유가의 변동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곧바로 경제 위기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연료가 공짜라는 것이 편리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실상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6번, 다이어트를 위한 혀 꿰매기. 오늘날 우리는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과체중인 딸을 가진 어머니가 딸의 혀를 꿰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혀에 작은 플라스틱 그물을 부착하여 음식 섭취 시 고통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액체 식단만 섭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배경에는 외모와 체중에 대한 사회적 압박 그리고 빠른 체중 감량에 대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에 그치지 않고 감염, 언어 장애, 영양 결핍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혀를 꿰매는 방식을 택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 사회의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쉽게 접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부족한 어린 소녀들은 어머니나 연장자들의 강요에 따라 이러한 방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떤 심각한 결과가 따를지 모른 채 무방비로 고통을 감수하게 됩니다. 12번, 아이를 최소 6명 낳아야 함. 아이 한두 명만 있어도 부담스러워하는 부부들이 많지만 베네수엘라에 산다면 최대 6명까지 낳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최소 6명의 자녀를 두는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심각한 경제 및 사회 위기, 극심한 인플레이션, 식량 및 기본 서비스 부족, 대규모 이민 사태 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는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정부는 인구 증가를 통해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규모 인구를 통해 사회 및 정치 정책을 강화하고
국내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베네수엘라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정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는 정부의 장려보다는 피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자녀 수가 많은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 이 정책의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7번, 골프 금지. 골프를 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가고 싶다면 그 꿈은 접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현지인에게 골프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 당시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골프를 귀족 계층의 스포츠라며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골프장을 짓는 것은 정부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골프 금지 조치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상류층의 사치스러운 오락보다는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상징적인 제스처로 여겨졌습니다.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도 극소수의 부유층만을 위한 골프장은 정부에 의해 지역사회의 용도로 재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환원 정책은 농민들의 수입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 생산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기술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초기 투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빈곤층의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유층은 해외로 나가 골프를 치거나 몰래 사유지 내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제한된 선택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4번, 파티에 일찍 도착하면 안 됨. 베네수엘라에서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면 반드시 15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지각이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오히려 정중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식문화에는 시간에 대한 독특한 인식과 규범이 존재합니다. 특히 식사 자리나 파티에 초대받았을 경우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거나 일찍 가는 것은 좋은 매너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관습은 단순히 시간 개념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교류와 정서적인 분위기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대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지나치게 들뜬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심지어 욕심이 많거나 서두르는 인상으로 받아들여져 주최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15-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태도로 여겨지며 이는 분위기를 더욱 친근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시간 동안 주최자들은 마지막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며 손님들이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면 오히려 부담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2번, 레드스컬 비방 금지.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블 코믹스의 악당 레드스컬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면 섬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캐릭터에 집착한 일부 청년들이 레드스컬을 실제처럼 재현하기 위해 코 성형 수술을 받고 피부를 붉게 문신까지 하며 자신을 변형시키기 때문입니다. 특유의 일그러진 얼굴과 붉은 피부로 잘 알려진 레드스컬은 원래 만화 속 악의 상징에 불과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상상력을 넘어도 현실의 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성형 수술과 전신 문신을 감행하며 살아있는 레드스컬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회에 충격을 주고 논란을 일으키는 동시에 심각한 건강 및 정신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코 성형이나 피부 문신은 감염, 합병증,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한 의료 시술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단적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사회가 직면한 더 깊은 문제를 반영합니다. 오랜 경제 및 사회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은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아를 찾거나 자기 표현을 하려는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레드스컬에 집착하는 것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그만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당신을 악당 취급할 것입니다. 11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인 대회 우승자.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갈 때는 조심하세요. 이 나라의 여성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인 대회 우승자를 배출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비스, 인터내셔널 등 세계적인 미인 대회에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며 국제적인 미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나라에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으며 동시에 매우 체계적인 미인 교육 산업이 존재합니다. 참가자들은 전문 아카데미에서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교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엄격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훈련과 더불어 국내에서의 높은 관심과 언론의 지원도 미인 대회의 성공을 견인하는 요소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인 대회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문화 행사이며 미인들은 단순한 외모의 상징을 넘어 국가적 자부심과 발전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10번 오케이 손동작 금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오케이 손동작,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드는 제스처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 손짓은 베네수엘라의 문화에서는 무례하거나 외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 연장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약간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거나 미소를 짓는 등의 제스처가 정중함과 예의의 표현으로 권장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지역이나 사회 집단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문화와 예절을 관찰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오해나 불쾌감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9번 부의 과시는 금지됨.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지만 베네수엘라처럼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 행위가 더욱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이 나라에서는 부나 개인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혐오의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겸손과 친절을 중요시하는 사회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만함이나 자만심은 무례하고 존중심 없는 태도로 받아들여집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대체로 겸손하고 소박한 삶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자신이 잘난 체하는 사람들에 대해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성공을 과시하면 특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질투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을 통해 관심을 끌 경우 사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강도 도둑질 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서는 절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번 인구의 90%가 빈곤층. 베네수엘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바로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는지입니다. 전체 국민의 거의 90%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한때 국가의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던 산업 구조는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1000만%에 도달했고 생필품 가격은 19일마다 2배로 오르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빵 한 조각조차 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량 불안정은 2015년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이후 식량 접근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약 37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2023년 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위험한 수준으로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붕괴는 병원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의료용품이 바닥났고 수많은 의료진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IR인에 따르면 비정부 기구들이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암 치료제에서 인슐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약품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이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당연히 빈곤이 심화되면 교육이나 기타 서비스 접근성 또한 극도로 제한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7번 낯선 사람의 택시는 절대 타지 말 것. 베네수엘라에 도착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낯선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는 절대 타지 말 것. 불안정한 치안 상황과 범죄 위험 속에서 낯선 이의 택시 이용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피해야 하며 대신 무전 호출 택시나 신뢰할 수 있는 호텔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권장됩니다. 무전 호출 택시는 대개 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운전자는 자격 심사를 받고 보안 검사를 통과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택시 이용 중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호텔과 제휴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런 호텔들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만 협력하며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는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한 편의성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택하는 것이 여행자에게는 안심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역번 사진 찍기 전에 허락을 구할 것.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원주민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기 전에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원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독자적인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생활과 이미지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찍기 전 허락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원주민들과 교류할 때에는 존중을 담은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사진 촬영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특히 원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사진을 찍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존중 있는 교류 환경을 유지하고 그들의 사생활과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예의입니다. 5번. 마약 관련 언급 금지. 베네수엘라인들은 마약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 금지된 물질은 이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으며 누구도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약 밀매 활동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콜롬비아와 브라질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은 마약 조직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고 범죄율이 높으며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강도,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된 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출퇴근부터 가족 부양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범죄를 통제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 역시 크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인에게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캐묻거나 그에 대해 언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신을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 베네수엘라에서 실수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절대 엘 로데오나 토쿠이토 토추이토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곳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엘로더 교도소는 수도 카라카스 북서쪽 약 12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범죄자 수용 시스템의 혼란과 폭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도소입니다. 수감자들 간의 폭동 충돌 암살 등이 자주 발생하며 심각한 과밀 수용과 열악한 생활 환경이 폭력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카라보보 주에 위치한 토쿠이토 교도소 역시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 중 하나로 엘로도와 마찬가지로 폭력과 혼란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갱단 간의 충돌과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곳의 생활 조건은 비위생적이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거의 제공되지 않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엘로도와 토쿠이토 같은 교도소는 베네수엘라 형사 사법 체계의 심각한 문제, 과밀 수용 열악한 시설 정부 통제의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폭력과 충돌은 일상처럼 발생하며 수감자의 안전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제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수용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3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가 가장 넓은 폭포라면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입니다. 엔젤 폭포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카나이마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9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이 폭포가 원주민 언어로 된 이름인 케레파쿠파이메루로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젤 폭포는 높이가 979m에 달하며 아우얀 테푸이 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폭포는 위에서 떨어진 후 중간 약 400m 구간에서는 바위에 부딪혀 흐르며 마지막 약 30m 구간에서는 강한 물살로 아래쪽 계곡으로 쏟아집니다. 이 폭포는 1937년 미국의 탐험가 제임스 엔젤이 비행 중 긴급 착륙을 하면서 근처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폭포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주의 기아나 고지대 카나이마 국립공원의 울창한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있어 접근과 관찰이 매우 어렵습니다. 폭포의 정형을 보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위에서 내려다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엔젤 폭포는 가장 인기 있는 자연관광 명소 중 하나이지만 이곳까지 가는 여정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관광객은 수도 카라카스나 시우다드 볼리바르에서 소형 비행기를 타고 폭포 근처의 카나이마 캠프로 이동한 뒤 페몬족 가이드와 함께 트레킹을 하며 수시간 동안 강을 따라 배를 타야 폭포 아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여행하는 것이 꽤 어렵긴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와서 이 웅장한 폭포를 보지 않는다면 여행에서 큰 아쉬움이 남을 것입니다. 2번. 하늘이 내린 땅. 천둥의 신의 분노를 직접 보고 싶다면 베네수엘라야말로 매일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에서는 천둥 소리가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매우 익숙한 광경으로 거의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연간 약 300일 반복됩니다. 이 독특한 자연현상은 카타툼보 강이 북서부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염소 마라카이보 호수로 흘러 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이 번개 현상은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수세기 동안 선원들에게 자연적인 등대처럼 여겨졌으며 흔히 마라카이보 등대 또는 카타툼보 번개라고 불립니다. 해가 지고 약 1시간 뒤부터 번개가 시작되며 호수 주변에서 분당 최대 28회 번개가 치며 최대 9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연간 120만 번 이상의 번개가 이곳에 치기 때문에 마라카이보 호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번개가 관측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수 밑에 존재하는 메탄 및 우라늄 가스층이 이 번개 형성의 원인으로 여겨졌으나 충분한 증거가 없어 현재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번개는 기본적으로 뜨겁고 차가운 공기의 불균형한 상승과 하강으로 인해 전기장이 생성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지역이 매우 위험하다고 예측되긴 하지만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현상을 보기 위해 방문하며 사진과 영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에 간다면 인생에 한 번뿐일지 모를 번개와 함께한 사진을 남겨보세요. 1번. 야생동물의 천국. 자연 속에서 동물을 직접 보고 싶다면 베네수엘라는 그 바람을 이루기 쉬운 나라일 것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식생과 동물, 종이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열대우림부터 사막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자연 경관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수많은 동물의 서식과 번식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우림 지역에서는 벵골 호랑이, 제규어 오셀롯, 당나귀 같은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류와 조류도 풍부하며 야노스 호수나 오리노코 강 유역은 악어, 돌고래, 기타 민물고기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는 많은 희귀조류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며 케찰, 제규어, 펠리컨 등 독특한 조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로스로케스 제도 및 아베스 군도 보호구역은 다채로운 해양 조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란 사바나 고원과 카나이마 국립공원과 같은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보호구역으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들처럼 베네수엘라의 생물 다양성 또한 서식지 파괴, 밀렵, 자연환경 악화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일은 이 나라의 생태계를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영상에서 베네수엘라의 18가지 금지와 독특한 점들에 대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베네수엘라와 그 문화의 독특한 특징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